함께 주식전략센터 3부를 시작합니다. 3부 시간에는 아주 친절한 종목 상담 시간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투자에 궁금증이 있는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투자 종목부터 투자 성향까지 저희가 종목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궁금증들이 들어와 있을까요? 박미라 아나운서를 불러봅니다. 안녕하세요. 아주 친절한 종목 상담의 박미라입니다. 이 투자 요령 중에서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가슴으로 실천하기 어려운 경우 종종 있으시죠? 우리 패밀리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 장기적으로 들고 가야지라고 산 종목이 주가가 조금 오르면 단기로 바꿔볼까 이렇게 흔들리진 않으신가요? 이 투자자가 주식시장이라는 검투장에 들어섰을 때 다른 투자자와 나와 다른 이러한 자신을 확실히 구별해주는 심리적 무기가 있지 않을 경우에는 성공하기 힘들다라고 말한 벤자민 그레이엄의 말처럼 이 주식 투자를 할 때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면서 첫 번째 종목 상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대우조선해양입니다. 매수가 28,450원에 10% 갖고 계신 분이 문자를 주셨는데요. 2달 전에 증권사 직원의 추천으로 매수를 했다라고 하십니다. 투자를 시작한 지 2년밖에 안 돼서 아직 자신감이 조금 부족하다라고 말하신 이 주부님께서도 종종 종목에 따라서 중기와 단기 투자를 하신다라고 하시는데요. 저희 방송 잘 보시고 앞으로 자신만의 투자 성향을 만들어 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현대해상입니다. 현대해상을 23,800원에 20% 갖고 있다는 3610님께서 문자 주셨습니다. 자, 이 투자자님의 경력을 들으면 다들 놀라실 것 같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부터 부모님께 투자를 배우기 시작해서 현재는 20대 어엿한 대학생이 됐다라고 하시는데요. 투자 경력이 5년에서 6년 정도라고 하니까 아무래도 자신만의 투자 요령이 있을 것 같습니다. HTS를 직접 보면서 스스로 종목 분석과 선택을 하고 있는 3610님께서 현대해상을 추가 매수해도 될지 궁금하다라고 문자 주셨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오늘도 문자 참여해주고 계십니다. 앞서 2부에서 저희가 어떤 전문가님이 선호하는지 궁금하다라고 여쭤봤는데요. 많은 분들의 전문가님이 언급이 됐습니다. 그중에서도 7533님, 박성희 연구원님이 좋아요라고 문자 주셨고요. 또 5752님께서는 심규현 연구원님 화이팅 이렇게 문자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준비한 책 선물 시장을 이기는 심리투자의 법칙 드리고 있으니까요. 앞으로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관심 종목들 잠시 후 심규현 연구원님의 상담이 이어지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주 친절한 종목 상담의 친절 아나운서 박미라였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신 종목 궁금증 잠시 뒤 해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수부터 다시 한번 살펴보죠. 코스피 지수가 어제보다 20포인트 하락, 1869선에 머물러 있습니다. 1870선도 하회하는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외국인들이 20거래일 만에 현물시장에서 매도 우위를 기록하고 있고 선물 쪽에서도 현재 5천 계약 가까운 매도세로 대응하면서 지수에 하방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상승 출발한 코스닥 지수 역시 하락으로 방향을 바꾼 상태인데요. 시장 흐름 다시 한번 짚어보고 가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3부 시간을 함께해 주실 전문가를 소개합니다. 밸류25의 심기원 연구원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연구원님, 예. 예, 시장 흐름이 참 답답하죠? 어떻게 볼까요? 좀 단기 조정으로 보면 좋을까요? 예, 우선은 1900에 대한 이제 부담감이 사실 없지 않은 장입니다. 예. 사실 1800, 1700을 뚫고 올라갈 때도 1700 이상을 올라간 다음에 다시 한번 1600에 한 20, 30까지까지 내려갔고 마찬가지로 1800 이상 갔을 때도 1700 한 4, 50까지도 충분히 내려간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의 조정은 어떻게 보면은 2000포인트를 가기 위한 조정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조정이 어디까지 이전까지 한 1800, 한 20에서 30에서 멈출지 아니면은 다시 한번 1700포인트 때까지 떨어질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이제 판단을 한번 해 보셔야 되는 구간인데 지금 외국인들이 매도세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많이 산 외국인들이 파는 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지금 여겨지고 있고, 지금 업종별로 보신다면은 전 업종이 다 하락을 하고 있는데, 금융업하고 지금 은행업만 지금 조금은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최근에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감이 좀 다시 한번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업종만이 좀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사실 일본이라든가 미국은 이런 양적 완화 정책과 금리 인하 정책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물가 상승이 계속해서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금통위가 금리 인상이 강행할 거라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지금 금융업과 은행업 그리고 보험업도 조금은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아무래도 지금 시장이 좀 하락하는 모습에서 이런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은 이런 업종으로 조금 단기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좀 좋을 듯 싶습니다.
예, 하느니 적정 수준이라고 보고 있는 물가 상승률을 지난달이었죠. 크게 웃돌면서 금리 인상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금융주가 조금 강하고요. 대부분의 업종들은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시장 흐름 다시 한번 짚어보는 시간 가졌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아주 친절한 종목 상담 시작해 보겠습니다. 좀 전에 박미라 아나운서가 소개해드렸던 9303님의 종목이죠. 대우조선해양부터 보겠습니다. 28,450원에 10%를 가지고 계시다고요. 지금도 막 또 한 번 문자 참여를 하셨는데요. 이분께서는 추가 매수를 고려하고 계십니다. 최근 조선업황이 개선되면서 조선주들의 주가 흐름이 좋았는데 어제 조정받고 오늘도 좀 조정이 더 나오더라고요. 앞으로 주가 흐름 어떻게 살펴볼까요? 예, 그 대우조선해양은 역시 뭐 시장 주도주가 이 조선주택 함께 이제 큰 폭의 상승을 하면서 이제 대세 상승을 좀 이루었습니다. 하지만은 이제 시장 코스피가 이제 1900포인트를 향해 가면서 점차 이 주도주 성격이 조선주에서 이제 자동차 업종이라든가 다른 업종으로 좀 옮겨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조금은 좀 하락을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뭐 지금 당장 추가 매수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기엔 좀 이른 감이 있고, 조금은 하락을 한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좀 저가 매수가 됐을 때 지금 비중도 한 10% 정도로 좀 적은 편이시기 때문에 그때 조금 하락하신다면 추가 매수하시는 걸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이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는 이 현대중공업에 비해서는 이 비조선 해양 부분에서는 조금 경쟁력이 좀 약화되어 있는 상황이고, 삼성중공업에 비해서도 이 해양 플랑트 사업에서도 조금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황 그 자체적으로 뭐 주도주는 성격은 아니기 때문에 이 조선주가 함께 올라갈 때 이제 같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종목입니다. 지금 최근에는 경기 불안에 대한 이제 해소가 어느 정도 이제 좀 적어지면서 이 조선주 또한 상승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은 커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조선주 그러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계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투자를 하신다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내려갔을 때 저가 매수하신 다음에 포트를 한 20% 정도 늘리신 다음에 좀 중장기적으로 좀 높은 수익을 바라보시면서 투자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차트 보시면은 지금 계속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최근에 이제 그 고점 대비 좀 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한 25,000원대까지 내려온다면은 계속적으로 좀 하락을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선이 무너진다고 해서 손절을 하실 필요는 없으시고, 이 선을 무너져서 계속적으로 하락을 한다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가 자금을 좀 하락했을 때 매수하는 시점으로 해갖고 평균 단가 낮추셔갖고 중장기적인 투자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9303님께서 2달 전에 증권사 직원의 추천으로 대우조선해양을 10% 매수를 하셨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자면 증시 큰손인 국민연금이 최근 상승장 속에서 국내 주식을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우조선해양의 지분 6%를 최근에 신규 매수를 했다고 하는데요. 심기원 연구원님의 말씀도 중기적인 투자를 한다면 꼭 매수가도 회복할 수 있고 더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겠다라는 말씀이셨으니까요.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3610님께서 현대해상을 문의를 하셨는데 손해보험주죠. 이분께서는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주식 투자를 하셨다고 합니다. 종목 선택도 본인이 직접 하신다고 하셨고요. 매수한 가격은 23,800원, 20% 정도를 가지고 계십니다. 현대해상 봐주세요. 예, 현대해상은 뭐 현대해상뿐만이 아니고 이 손해보험 그 주들은 지금 한 7월에서 8월, 9월까지는 좀 큰 폭의 하락을 보였습니다. 이것은 뭐 휴가철에는 아무래도 이 사고율이 높아지고, 또한 요즘에 이제 그 몇 년 동안 안 왔던 태풍이라든가 이런 집중호우가 계속적으로 이제 늘어나면서 이 손해율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실적 불안감이 상당히 커지면서 최근에 많이 하락을 하였는데, 이러한 이제 주가는 어느 정도 이러한 반영이 되었다고 보고 있고, 그러한 주가는 지금 계속적으로 좀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서 이제 보시면은 저점과 고점이 조금씩 높아지면서 이제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뭐 단기적으로도 상승 추세인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 보험주 같은 경우에는 이 금리 인상에 대해서 상당히 좀 민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금통위에서는 지금 물가 상승에 따라 갖고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 많이 지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뭐 오늘 장은 많이 빠지고 있지만 역시 현대해상도 같은 보험주 같이 지금 좀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금리 인상이 만약에 과시화가 된다면은 조금 더 이 현대해상 같은 종목은 큰 폭의 상승도 가능한데 아무래도 보험사들은 이 금리 인상이 중장기적으로 운영을 하는 그런 회사들이기 때문에 좀 그 금리 인상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금통위의 금리 결정에 따라 갖고 단기적인 투자인지 중장기적으로 좀 가져가야 할지 다시 한번 판단하는 그러한 투자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지주회사죠. SK가 들어와 있는데요. SK를 매수하신 분께서는 번호가 5635님이십니다. 지주회사죠. 50%를 가지고 계시고 매수한 가격은 12만 2천 원이십니다. 앞으로의 전망이 알고 싶습니다. 경남 김해에서 보내주셨는데요. 매수한 가격 대비해서 오늘 장에서 조금 밀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볼까요? 예, 그 SK는 뭐 우리나라 대표 기업인데 이제 아무래도 이런 시장이 좀 많이 빠질 때는 이런 지주회사도 조금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래도 여러 가지 이제 기업들을 이렇게 거느리고 있는 그런 지주회사이기 때문에 이 시장이 좀 단기적으로 하락을 한다면은 이 지주회사 또한 좀 하락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장 상황에 따라 갖고 이 지주회사 좀 판단을 하시는 것도 좋으신데 차트 보시면은 지금 어느 정도 이제 9월 이후에 좀 큰 폭의 상승을 보이다가 10월 이제 이맘때쯤 다시 한번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지금 한 11만 6천 원 선까지는 뭐 충분히 지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선까지 내려온다면은 조금은 좀 지지가 된다면 좀 안심을 하셔도 되지만은 이 선 밑으로 떨어지신다면은 지금 계속적으로 하락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차트 모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아직까지는 큰 손해를 보고 있진 않으시지만은 지금 비중도 좀 많으신 편이시기 때문에 이 지지선이 만약에 좀 그 지지선을 하락을 하고 시장 상황도 좀 악화가 된다면은 한 물량이 한 절반 정도는 우선은 현금화를 하시고 나머지 물량 좀 홀딩 하시다가 지금 어느 정도 많이 하락을 했을 경우에는 조금 더 추가 매수를 하셔갖고 평균 단가를 낮추셔갖고 시장 그 상승기에 좀 더 큰 수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투자 전략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SK 받고 자 이번에는 KB금융 살펴보겠습니다. KB금융을 사신 분은요. 4057님이신데요. 59,000원에 매수를 하셨습니다. 얼마에 매도를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문자에 남기셨습니다. 들고 계신 지가 거의 1년 가까이 되는 것 같고요. 정말 오랫동안 잘 참으신 것 같아요. 앞으로 어느 정도나 더 기다려보면 좋을까요? 예, 그 KB금융도 뭐 아까 말씀드린 이 보험주와 좀 비슷한 맥락으로 단기적으로 좀 접근을 하시면 되실 것 같으신데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 이제 최대 금융 그 지주 회사이기 때문에 이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좀 많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뭐 은행이라든가 보험, 뭐 증권 이렇게 금리 인상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이 이 KB금융에 상당히 많기 때문에 금리 인상이 현실화된다면은 이 종목 또한 큰 폭의 상승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좀 많이 참으셨는데 조금 더 참아 보시고 지금 뭐 10월 달에 만약에 금리 인상이 안 되더라도 향후에 금리 인상은 어느 정도 그 계속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뭐 더 이상 우리나라가 금리 인하가 될 가능성은 적기 때문에 뭐 금리 동결이 아니면 금리 인상인데 이번 달 금리 동결이 된다면 다다음 달 계속 금리 인상의 기대감은 충분히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 달에 금리 인상이 안 되시더라도 뭐 실망하지 마시고 다다음 달 좀 중장기적으로 투자하시는데 계속적으로 중장기적으로 투자하신 다음에 좀 수익을 좀 보시고 한 65,000원 선까지 올라가신 다음에 좀 수익 보시고 나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또 바로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제일모직이 들어와 있는데요. 제일모직을 사신 분은 297 하나님이시고요. 매수한 가격은 93,500원입니다. 40% 정도 가지고 계십니다. 주가가 많이 빠지고 있는데 상담 부탁드립니다. 문자를 남겨주셨어요. 예, 그 제일모직은 뭐 섬유의복 업체의 뭐 우리나라 대표 업체입니다. 사실 이 업체 같은 경우에는 좀 그 섬유의복 자체가 좀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주도적인 성격은 못 되기 때문에 조금은 좀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뭐 매출액이라든가 영업이익은 계속적으로 좋아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올해 예상 실적도 뭐 작년 대비 계속적으로 늘어날 전망이고 뭐 단기 순이익도 계속적으로 늘어날 전망이기 때문에 뭐 중장기적으로 가져가신다면은 걱정이 없으시겠지만은 단기적으로는 지금 차트상으로 한 87,000원 대죠. 이 지지대가 역시 안 된다면은 지금 밑에 받쳐줄 수 있는 지지대가 없는 상황입니다. 지지대를 보시면은 뭐 108,000원까지도 지금 지지대가 내려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업종은 그렇습니다. 그 시장 주도적 업종,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업종이
뒷받쳐주지 못한다면은 큰 폭의 대세 상승은 어렵기 때문에 이 종목 지금 한 89,000원, 그 다음에 한 87,000원 선을 지지 못한다면 어느 정도 손절을 좀 해주시고, 다른 업황, 시장 주도주로 이제 성격이 다시 한번 부각이 되는 그런 업황으로 조금 갈아타시는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증시전략센터는 전국 방방곳곳에 방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전주에서 일진에너지를 문의하신 분이 계신데요. 7795님께서 보내셨고요. 일진에너지 문의를 하셨습니다. 16,800원에 30%를 가지고 있는데요. 목표가를 얼마 정도 잡아볼까요? 하셨어요. 일진에너지도 함께 좀 부탁드리죠. 예, 일진에너지는 지금 오늘은 이제 테마성으로 좀 약간 움직이고 있습니다. 핵융합 관련이 테마성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테마가 오래 갈 거라고 생각은 안 하고 있고, 다시 한번 그 주가 차트라든가 이런 건 다시 한번 제자리로 뭐 내일이라든가 다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점 좀 유의를 하시면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일진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매출액이라든가 단기 순이익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뭐 매출액도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모습이고, 특히 영업이익이 상당히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역시 중장기적으로 갖고 가신다면 문제가 없겠지만은 단기적으로는 조금 이 테마성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게 좀 약간 불안한 모습입니다. 물론 뭐 테마성으로 큰 폭의 상승을 이룰 수는 있겠지만은 말 그대로 테마성이라는 건 다시 한번 자기 주가, 기업 가치대로 희귀를 할 수 있는 성격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성격을 좀 고려를 하신 다음에 단기적으로는 뭐 어느 정도 지금 좀 올라왔을 때 일부는 물량 정리를 좀 하시고, 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신다면은 계속적으로 연말까지 기업 실적이 이제 과시하다는 연말까지 좀 홀딩하시는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한 종목 더 보죠. 이번에 두산중공업이 들어와 있는데요. 최근에 두산그룹주가 시장의 각광을 받으면서 두산인프라코어라든지 두산중공업 같은 종목들 상담 문의가 솟구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두산중공업을 봐드릴게요. 2062님께서 보내셨고요. 72,200원에 40%의 비중을 가지고 계십니다. 얼마 정도 차익 실현해볼까요? 예, 뭐 두산그룹주는 선택하신 거는 상당히 잘하신 거고, 예. 이 두산그룹주 같은 경우에는 뭐 예전에는 상당히 좀 불안한 기업이었습니다. 뭐 재무제표라든가 뭐 여러 가지가 또 기업 내부적으로 상당히 불안한 모습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뭐 부도설이라는 거 이런 거 상당히 많이 나온 기업인데, 최근에는 뭐 중국 시장 진출로서 여러 자회사들의 실적 개선이 이루어지면서 이러한 좀 불안감은 좀 많이 해소가 되었습니다. 두산그룹주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큰 폭이 상승하다가 이제 오늘 좀 시장이 좀 하락을 하면서 역시나 좀 하락을 하고 있지만은 뭐 상승 추세는 계속적으로 좀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워낙 이 두산그룹주 자체가 좀 강하게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승 기조는 계속적으로 나올 것이고, 그로 인해 두산중공업도 그러한 상승 기조와 함께 계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을 수 있으니까, 뭐 9만 원대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조금 더 홀딩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아주 친절한 종목 상담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밸류25의 심기원 연구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종목 상담을 받길 원하시는 분들은요, 013-3366-0110번으로 무료 문자 보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신청하시면 내일 증시전략센터에서 해결을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자, 이 시각 코스피 코스닥은 어떤 움직임 보이고 있을까요? 먼저 코스피 시장으로 가봅니다. 코스피 지수가 어제보다는 21포인트 밀려 있습니다. 1870선도 붕괴가 된 상태고요. 1867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오늘장에서 수급을 좀 살펴보자면 외국인들의 매도가 강하게 나오고 있고, 기관도 장중에 팔자 우위로 돌았었습니다. 개인만이 이 물량을 다 받아내고 있는데요. 외국인들이 오늘 어떤 업종을 많이 파나 좀 살펴봤더니 특히 대형주로 위주로 팔고 있습니다. 운송 장비 업종도 팔고요. 그간 많이 사들였던 화학도 오늘은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코스닥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상승 출발했던 코스닥 지수도 역시 하락 반전을 했습니다. 어제보다 3포인트 밀린 493선에 걸려 있는데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역시 개인만이 매수 주체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 시각 주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앞으로 신설기업은 기간제 근로자를 2년 이상 고용할 수 있게 됩니다.
또 내년부터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할 수 있는 기간이 3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됩니다.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가고용전략 2020을 확정하고 작년 말 현재 62.9%인 고용률을 2020년 70%까지 끌어올리기로 했습니다. 전략에 따르면 신설기업은 2년으로 제한된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규제의 예외로 인정돼 기간제 근로자를 2년 이상 고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내년 7월부터 스키장 등 계절적 특성이 강한 업종에서 주당 40시간인 법정 근로시간을 최장 52시간까지 늘릴 수 있는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합니다. 최근 한 달 동안 원달러 환율의 하락폭이 아시아 주요 국가 중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제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기준 환율은 지난달 10일보다 4.23% 하락했습니다. 같은 기간 아시아 주요국 통화의 미국 달러화 대비 하락폭은 싱가포르 달러화 2.77%, 태국 바트화 2.72%, 일본 엔화 2.60% 등 최대 2%대에 머물렀습니다. 미국의 거센 환율 조정 압력을 받고 있는 중국의 위안화는 1.63% 하락하는 데 그쳤습니다. 한국은행은 원달러 환율의 하락폭이 두드러지는 이유에 대해 자본 유출입이 매우 자유로운 우리나라의 환율 제재와 지정학적 리스크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올해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이 명목 기준으로 2만 달러를 겨우 넘지만 실질적인 소비 가능 수준을 보여주는 구매력 지수는 3만 달러에 근접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는 구매력 기준 1인당 소득으로 세계 22위이며 일본과 대등한 수준입니다. 국제통화기금은 올해 한국의 구매력 기준 1인당 국내 총생산은 작년보다 1,852달러 증가한 29,790달러로 3만 달러를 육박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올해 한국의 1인당 명목소득이 21,164달러로 예상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9,626달러나 추가 소비 여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PC를 좀비 PC화해 분산 서비스 거부, 이른바 디도스 공격에 동원하거나 개인정보 유출 등의 피해를 입히는 악성 코드가 이달 들어 급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철수 연구소는 작년부터 꾸준히 국내에서 발견돼 높은 감염률을 보였던 팔레보 웜의 변형이 최근 들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팔레보 웜의 국내 감염 건수는 지난 2일 988건에서 7일에는 9,869건으로 급증했습니다. 팔레보 웜은 지난해 10대 보안 위협에 포함될 정도로 국내외에서 높은 감염률을 보였던 악성 코드입니다. 주요 감염 경로는 USB와 같은 이동형 저장 장치로 감염을 막기 위해서는 반드시 백신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USB 저장 장치를 연결하더라도 내부의 파일이 자동으로 실행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오늘 코스피가 1%대로 비교적 큰 폭의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1867선 장이 시간이 흐를수록 낙폭은 조금 더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국내 증시뿐만 아니라 주변국 아시아 증시도 일제히 조정을 받습니다. 최근 급격한 상승을 보였던 중국 증시도 보합권에 머물러 있고요. 또 일본 증시도 엔화가 강세를 보이면서 수출주를 위주로 하락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 흐름 끝까지 잘 살펴보시고요. 오늘도 현명한 투자 세우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